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클라우드와 IDC 기반의 DX 사업을 맡고 있는 이미입니다. 먼저 오늘 IT 조선 주간의 클라우드 2021 행사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 DX 대전환 시대의 트렌드와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는 KT 클라우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DX의 트렌드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되돌리기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한 기업, 한 사람의 숨은 노력들이 모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또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 혁신이 DX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DX의 사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대국민 행정업무 차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파출소나 민원 창구도 예외 없이 폐쇄됨에 따라서 현장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창구로 대민 서비스가 혁신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반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 활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경영 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그리고 접촉자가 계속 속출함에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업무 자체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상화 솔루션, 화상회의, 협업 툴과 같은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스마트하게 업무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VDR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사와 동일한 환경으로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활용해서 요즘은 1대1 코칭 면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상공인께 우리는 생계 지원을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 등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시스템을 즉시 구현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등교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서 비대면 업무로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플랫폼들을 도입해서 비대면 교육 문화의 정착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러한 DX의 근간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클라우드 산업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선 말씀에서 드렸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공공 DX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 DX 핵심 부분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을 보시면 전년 대비 올해 이제 7.9조 원으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안에 클라우드 사업은 1.8조 원으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시를 보시면 전년부터 이어지는 플래그십 그리고 바우처 사업과 그리고 대구 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조합과 같이
대규모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저희가 공공의 5대 메가 트렌드, 주요 핵심 어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가지 트렌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들을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들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댐을 건설하고 이를 활용해서 스마트 X 사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업무, 산단 전체에 걸치는 언택트 초연결 사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 사업이고, 다섯 번째로는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특히 다섯 번째 핵심 인재 양성 부분은 DX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들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5가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부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2025년까지 만여 개의 시스템들이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용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민관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전환되거나 차세대 사업으로 수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입주하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댐 스마트 X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공하고 또 거래하고 활용을 기반을 강화를 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민간의 대규모 데이터를 또 수집, 축적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AI를 적용한 활용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예로는 자율주행 사업, 스마트 공장, 그리고 디지털 정보 사업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택트 초연결 사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롱 코비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나 업무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원격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업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업무 회의를 하거나 소통하는 업무, 그리고 업무 자료에 대한 문서 중앙화나 보안 사업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 생태계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과 협력 기반의 상생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는 작년부터 이어 진행해오고 있는 플래그십 바우처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정부 주도로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2025년까지 10만 명 양성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 그 장차관님께서도 10만 명 그 양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예산으로는 한 2,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25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는데 예산은 1조 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으로는 AI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DX의 뉴딜 사업 중심으로 5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공공 DX를 선도할 수 있는 KT 클라우드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클라우드의 역사라 할 수 있는 KT 클라우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T 클라우드는 2011년 천안에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최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다양한 최초들의 역사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공공은 저희가 15년부터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는 공공 전용의 G클라우드를 오픈하였고, 또 G클라우드에 대한 파스타 오픈, 그리고 국내 1호로 보안 인증 CSAP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후로 굵직하게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였고, 또 2019년에는 우정본의 업무망 인터넷망을 VDI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KT 클라우드는 공공의 1등 사업자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KT의 공공사업 현황을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KT는 공공표준을 주도하면서 CSAP 1호, 파스타 1호, 다스 1호와 같이 대표적으로 1호 사업자의 리딩을 지속하고 있고, 또 공공의 마켓시어 또한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5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중앙부처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KT 클라우드를 신뢰해 주시고 했던 그런 많은 사업 경험이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공공 DX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KT가 선도할 수 있는, 또 잘 지원할 수 있는 KT 클라우드의 차별화 역량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를 말씀드린 공공 클라우드 전환 부분은 KT 클라우드에서는 전체 역량으로 저희가 국내 최대의 IDC와 전국 거점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의 커버리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댐과 스마트X 그리고 온택트 초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K 디지털 혁신에 최적화된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AI 클라우드 원팀 연합체 리딩으로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 KT 내부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교육 플랫폼, 그리고 개발 방법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리스킬링해서 DX에 필요한 인재들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아카데미를 결합한 KT만의 AI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노하우를 차별화 역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최대 커버리지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는 전국의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국내 최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을 보시면 저희는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요지에 있는 분당, 강남, 그리고 목동 1, 2, 여의도, 그리고 용산 센터를 6개의 데이터 센터를 테라급 네트워크로 원 IDC로 묶어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국 단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규모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차별적 역량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또 확장성 기반의 대규모 전환이 예측되는 행정, 공공기관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많이 들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 IDC와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업력에 대한 그런 잘 육성된 인력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역량을 또 차별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KT는 고성능 KT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위에 AB, AI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고 그 위에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 파스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스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플랫폼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러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DX 플랫폼의 차별점은 저희가 내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서비스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차별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위에 다양한 SaaS 솔루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SaaS 솔루션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필요로 해서 만든 저희 자체 역량으로 만든 SaaS도 있지만 업계 탑 플레이어들의 솔루션들도 이 위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융합형의 파스 사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DX를 즉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AI 클라우드 원팀의 연합체 리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 연합체를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 언론에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앞선 플랫폼의 역량, 파스와 사스 말씀드릴 때와 같이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기반의 인프라가 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위에 클라우드 I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이하스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위에 파스 플랫폼을 얹어서 잘 활용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저희 에코 AI 클라우드 원팀에 들어와 계시는 다양한 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위에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탑 플레이어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들이 이 위에서 KT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시거나 또는 KT 클라우드 기반 위로 서비스화해서 하는 사업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단지 KT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마케팅 활성화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원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KT만의 AI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쳤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DX를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들에서도 참여하셔서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실 텐데요. KT 또한 내부에서 많은 DX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외부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DX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내 역량에서 좀 저희가 시도했던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2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내에서도 AI 빅데이터 또는 자동화를 추진할 때 보통은 IT 부서에 요구사항을 내시거나 아니면 IT가 현장에 가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관찰하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저희가 약간 푸시형으로 서비스를 드리는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DX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그 직원들이 데이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쉽게 플랫폼에 얹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토 ML과 같은 AI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그 일반 직원들도 쉽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까지 얻어내고 또 여기에 또 RPA2라는 걸 둬서 업무 자동화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내에서는 1인 1봇 시대까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가 AI2, RPA2를 활용하는 것들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해커톤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DX 인재들 양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리스킬링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기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6개월 동안 인력을 뽑아서 전담으로 하고 직무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 안에 교육 과정은 물론 이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DX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단지 그냥 어떤 아카데믹하게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 과정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작은 MVP를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ABC 인재로 거듭나서 현장에 또 배치되고 또 사업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KT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외부 사업으로는 더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개발 사업에 저희가 자체 개발 인력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외주 협력 인력들도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저희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DX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민첩성과 유연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이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어떤 방법론을 진행하고 있느냐면 실제 자사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스크럼 방식의 개발 방법론, 에자일한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고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T만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고 그리고 실제 디자인 싱킹과 같이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저희 내부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저희들만의 KT 방법론들을 외부로 전파해서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성공 사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AI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저희 클라우드 원팀으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AI 응용학과에 대해서 단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습 과정까지를 전 교육 과정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또한 제가 앞에서 좀 더 장황하게 또는 길게 말씀드렸던 AI의 KT AI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금융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교에 위치한 KT의 오픈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벤처와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KT가 좀 차별화해서 잘할 수 있는 4가지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KT 클라우드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X는
서비스를 일부 모바일화하는 정도의 범위가 아닙니다. DX는 전략부터 비즈니스 모델, 또 프로세스에 이르는 또는 조직 문화에까지 이르는 전 범위를 DX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전 범위에 대해서 KT 클라우드는 공공금융, 제조, 그리고 의료 등에 대한 버티컬 영역 DX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DX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산업 혁신을 리딩하고자 합니다. KT는 내부적으로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사 차원의 뉴딜 협력 TF를 운영하면서 전사의 ICT 역량을 직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계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발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